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무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원스님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오픈을 한 것도 아주 인생에서 아주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답답할 때 말하고 싶고, 또 억울할 때 또 털어놓고 싶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태생이 그래. 사람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누구한테 알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지요. 나이가 들수록 자랑을 너무 하면은 나한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다 이제 인생은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알지요. 말에서 얻는 것보다도 말에서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입에서 떠나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나중에는 나한테는 적으로 돌아온다. 칼날이 돼서 돌아온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약점, 그러니까 과거의 허물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지금은 내 편같이 보이지만은 세월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르면은 그게 이제 인연이라는 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위로가 되었던 말이 나중에 훗날에는 가장 가슴 아픈 그 상처로 나한테 이제 빗으로 꽂히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말을 함부로, 내 약점을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 지나간 실수 아픔은 굳이 꺼내가지고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가서는 자신의 재산과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많아도 문제고 또 없어도 또 문제가 되죠. 가진 것을 드러내면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가진 게 없으면은 또 사람이 또 이상하게 또 뭐 깔봐요. 업신여기고 또 핀잔을 줄 때가 많고. 그러니까 재산은 자랑할수록 안 된다.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결국은 숨기는 것이 훨씬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된다. 꼭 명심하시고, 노년의 재산은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꼭 지혜를 모을 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심리에 또. 세 번째는 남에게 베푼 은혜는 선행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 주었지, 또 내가 얼마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입으로 이제 내가 베푸는 순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공덕이 이제 줄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사실 잊어버리는 게 좋다. 나중에 내가 했을 때, 기대를 했을 때
내가 하고 난 뒤에 기대를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더 섭섭하겠어요. 선행은 결코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베푸는 게 좋다. 받으려고 하면은 안 베푸는 게 좋다. 또 생각이 들고요. 베풀고 있는 사람이 복을 얻고 베푼 것을 자꾸 말하고 이런 사람은 자꾸 이렇게 빚만 남게 되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는데 말하지 않아도 후회하는 일이 또 많이 생긴다. 내가 그 입으로 자꾸 얘기했을 때 그리고 말해서 후회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가볍게 열고 무게 있게 닫는 게 좋다고 봅니다. 침묵은 사실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이며 말의 절제가 노년을 편안하게 또 평화롭게 품격 있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또 마음속에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보다 사실 침묵할 때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또 우리는 또 이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보살님 안녕하세요. 예, 간혹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 간혹 큰 스님께서 오늘 본문 죽을 때까지 말아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본문에 담아주셨는데 그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때론 있지요. 예. 근데 대부분 참 그 말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여쭙니다. 혹시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혹시 아직까지 뭐 정정하십니다만은 이 꼭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또 이거는 둘만의 비밀인데라고 언약을 했는데 또 그 비밀을 폭로한 적은 없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 뭐 일반 범인들이야 뭐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래도 수행하시는 큰 스님으로서는 그런 경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뭐 솔직하기를 또 이렇게 이름이 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감추질 않고 나는 뭐 제가 솔직한 걸 참 좋아하니까. 근데 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도반 그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스님 그 요즘 방송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 알려주고 이러니까 좀 잘 나가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다고 그냥 대뜸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지방에다가 그러니까 빌딩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4, 5층짜리 그 빌딩인데 그거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그만한 돈은 없다고 하여튼 몇 천 정도 돼요. 그만한 돈. 근데 저는 사실 뭐 여기 뭐 영세한 입장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빌려달라 했을 때 또 오죽하면 나한테 그러겠나 하고 아마 있었으면 아마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본문을 하면서 나는 뭐 자랑도 안 했는데 사실 뭐 자기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없으니까 이제 거절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막 비일비재한가 보더라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있으면은 또 이렇게 또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오죽 뭐 요새 또 경기도 어렵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뭐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그냥 없는 척을 해야 된다. 너무 또 없으면은 또 궁색하니까 또 사람 없인 여기죠. 그래서 뭐 적당히 그냥 이제 말로서 이렇게 넘기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 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돈 많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팔불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좀 뜯어 먹어 가라.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부자들은 항상 부자 티를 안 내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전에 한번 보면은 그 신도 입장에서 아주 상당한 이 재력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 그렇게 이제 뭐 잘 살고 뭐 또 이 경기도 좋고 뭐 이럴 때 아마 이렇게 이 돈도 융통도 잘 되고 이러니까 누가 하면 돈을 빌려 달라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회사에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이 재무관리 팀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네 개인적으로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건드리면은 이거 횡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거절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자기가 뭐 주식회사를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융통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네. 또 돈이라는 게 사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참 있어도 돼야 되지만 또 없어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들끓고 참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우리 간혹 선생님 물론 돈 꿔주실 돈도 없으셨겠지만 돈 꿔주고 못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 있죠. 있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좀 이렇게 했어요. 어느 스님을 불사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스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주 작정을 해먹고 아주 그냥 뛰어보고 도망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치 넘기냐면은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뭐 15살 절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경제 관념도 그렇게 없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딱 생각을 하기를 저분한테 전생에 내가 돈을 좀 빌려 썼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서는 딱 거기서 딱 선을 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죠. 그리고 한동안 한 4, 5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아주 혼났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더라고. 근데 그게 메꿔지더라고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거의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오래 전 얘기예요. 근데 한 2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내가 생전 안 하던 부전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한 4개월을. 그런 또 있었죠 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은 이게 참 녹록지 않구나. 거기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깨달았지만은 나는 그 이해를 못해. 뭐 카지노 가서 또 화토방 가가지고 자꾸 거기서 빠지는 게임에 빠지는 거 보면 그 이해를 못해. 거기서 한번 아픔을 겪으면은 탁 멈춰야 되는데 계속 그냥 우리 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몇이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계속 하는 거 보면 돈만 생기면 이제 화토방에 가는 거더라고. 자기는 뭐 끊었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집착을 끊고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물론 뭐 한때는 그랬지만은 그 계기로 인해서 딱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박사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저는 안 했다고 하진 않아요. 뭐 과거에 뭐 있었던 얘기를 아픈 얘기를 내가 또 꺼내고 그러지. 저 스님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순진했죠. 그럼 혹시 스님께서는 돈을 꼬시고 돈을 안 갚은 적은 없으십니까? 난 돈 빌려줄 사람도 없지만은
그 빌려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받아본 거는 받아봤지만 이걸 언제 해서 내가 한다고 이거는 없었어요. 그 저한테 뭐 아니 그 승리한테 또 스님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도 혼자 몸뚱이고 그 바람 하나 짊어지면 뭐 떠날 그런 사람인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이 지금 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말들, 이 비밀은 지켜야 된다라는 본문을 주셨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이 정치권이라는 것 자체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밀이. 그냥 이해관계, 나의 지금 권력이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막 폭로하고 막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정치권을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 게 권영세 의원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주중 대사를 역임했죠. 그리고 서울의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은혜를 입은 거죠. 통일부 장관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든지 말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타이밍. 그 때에 맞춰서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장동혁의 사태로는 그 힘을 잃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장동혁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좀 머쓱해지는 마치 좀 봉숭아 학당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뭐 한동훈은 당 근처도 얼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예. 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권영세 의원이 또 장동혁 사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분의 그 60갑자를 보면은 아주 그냥 이것도 뭐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삼재가 들어왔는데 참 뭐 아주 그 적절한 그 타이밍에 아주 이게 좀 올라타는 거를 잘한다. 근데 앞으로는 이분도 이제 그 운세가 다 됐다.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는 어느 정도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개편이 국민의힘도 개편이 확 되면은 이분도 이 선으로 물러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름과 같이 무슨 뭐 세상 세자로 쓰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새가 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내년까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로로 좀 남아 있으려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조용하게 살아야 되고 사실 당동혁 대표가 지금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진짜 보수의 가치를 아는 인물들이 나와서 젊은 세들이 나와서 거짓과 그 아주 속임이 없는 그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말. 지금 뭐 보면은 올공에서도 지금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금토일 일요일날은 이 부정선거 뭐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데 아마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올바르게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하네요. 또 자,
권영세 60갑자는 어떻습니까? 뭐 앞으로 뭐 자꾸 이 60갑자 보면은 이 퇴색하는 격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하고는 또 상극이다. 뭐 봤을 때는 이 장동혁 대표는 금이 이 4개 들어왔지만 이 금이 하나도 없다. 이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일지의 축토니까 자기가 그 자꾸 깎아 먹는 입장이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은퇴할 때가 곧 다가온다. 그 다가오지 않은 은퇴할 때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헛다리를 짚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제가 봐도 굳이 지금 이게 버스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좀 소름 돋는 격이거든요. 뭔가 이 권영세 의원이 뭔가 좀 조급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탁 치고 나오니까 이 한동훈 계에서도 이 중진 오선이면 중진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세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드네요. 근데 아마 저쪽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동훈이가 뭐 약 가령 당을 하나 차린다 그러면은 뭐 그쪽으로 갈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막판에 그 뭐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고 또 김은혜 이 분당이죠.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는 이야기가 돕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번에 사실 강용석 이 무소속 후보가 와 단일화만 됐으면 안 뺏겼죠. 단일화를 안 하면서 그냥 가까스로 석패를 했는데 김동연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자, 이 조강한 이 장동혁의 오른팔 조강한 최고의 60갑자는 어떻습니까? 그 60갑자는 또 나이가 좀 있네 이분도 70이 넘었는데 이분도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파워는 그렇게 아주 세진 않다. 그리고 봤을 때 이 혼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음양 오행이 골고루 들어오고 또 일지의 유금이거든. 유금이면은 이 장동혁 대표하고 이 쌍두마차를 이루는 격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분의 그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나왔을 때는 좀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 이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종의 조강한 최고가 뭐 관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관우는 좀 희박한 편이다. 나이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이 파워가 좀 약하다 이러네. 그 대중적 인지도는 많이 떨어지죠. 이번에 봤을 뭐 때는 최고위원 안 했으면은 뭐 이 사람 알려주지 않죠. 이분의 경력은 뭐 남양주 시장이 전부고 또 남양주 시장 할 때 그 당시는 또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조광은은 민주당에서 넘어온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사실은 기반이 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장동혁의 뭐 오른팔이라는 이유로 지금 그나마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점이에요. 그걸 간혹 큰 선생님 잘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김은혜는 어때요? 60갑자. 이번에 60갑자를 보면은 그 일간의
일간에 보면 신금이 있거든. 이게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올곧은 성격이다. 이분이야말로 이 우리 국힘당의 아주 그냥 아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팩트에 맞는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저쪽에 있는 사람처럼 과함이나 지르고 막 억압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과거에 그 아나운서 할 때도 앵커 할 때도 보면은 참 대단했죠. 그래 역시 여기 이쪽에 정치인으로 들어와서도 뭐 대선 감은 아직까지 몰았지만은 그래도 그 버금가는 그런 깨끗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게 71년생이니까 개띠니 경술생이네. 영리하고 모든 것에 아주 그냥 대처를 잘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김은혜 그 국회의원은 아마 도당위원장으로 나오면은 제일 1순위가 아닐까. 지금은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이 올해 이 대운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앞으로 한 4, 5년은 괜찮다. 올해 뭔가 모르게 좀 거머쥘 이런 관운이 타고났다. 이래서 생각이 드네요. 야, 저는 워낙에 우리 간혹컨설비에서도 장동혁 대표 지지자라서 이 장동혁 오른팔 조광한을 조금이라도 조금 축혀 올릴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주 냉정하게 60갑자장으로 풀어서 이 조광한은 간운이 있지 없기 때문에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 장동혁을 등 뒤로 업고 가더라도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은 이 김은혜는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김은혜가 한 4, 5년 동안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연지에도 이렇게 술토고 그다음에 시지에도 술토예요. 그 술은 뭐냐 이 개거든요. 그래서 올해 병원연하고 합의되는 해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경선에 경기도지사로 경선에 나왔으면 괜찮았다고 아주 좋은 카드였는데 그때 아마 뭔가 모르게 좀 이 운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이게 안 나온 게 경선에 안 나온 게 나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경기도에서 이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잘하면은 또 크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 나는 또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지사 이 선거를 한번 더 치룬다면은 이분이 이 김은혜가 월등히 낫다. 지금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다음에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저 관호선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앞으로 김은혜 국회의원을 아마 잘 지켜보면은 크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참 써먹을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예, 끝으로 자 백중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백중절 광고 말씀 듣고 저희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동서남북, 인천, 부산 또 광주로 이렇게 다닐 때 이 젊은 2030 세대 등에 업고 이렇게 다닐 때는 무슨 힘으로 다닐까? 그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 조상님들이 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내가 지금 우울하게 빠져 있다 그러지만은 요번에 7월 백중을 기해서 조사님들을 잘 받들면은 장동혁 대표처럼 동서남북 아주 바쁘게 뛴다.
바쁘게 뛰면은 틀림없이 이 나라를 구할 것이고 또 내가 조상님한테 또 이렇게 공덕을 많이 기도했을 때 내 집안도 괜찮고 내 아들 딸 또 내 건강도 좋아진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